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도 장 막판까지 계속 밀리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그렇게 시장이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었습니다. 대신 화장품 섹터는 어제도 셌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도 보이는 섹터도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제 시총 상위 즉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은요 굉장히 어제부터 흐름이 안 좋고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수 추종에 대한 종목군들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즉 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시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이슈는 다 똑같습니다. 첫째, 미국과 연결이 돼야 되고 미국의 투자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 실적 개선과 실적 호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중국 시장은 죽쓰고 있지만은 미국 시장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일본 시장 여전히 좋고 그 외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시장 조정에 의해서 빠진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도 사실은 좋긴 한데 2차 전지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안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은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상 가는 종목군들은 한정적이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의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PSK 홀딩스까지 보면은 HBM에서도 딱 세 종목만 움직입니다. 또한 ESS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안에서 핵심 퓨어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나머지는 안 좋죠. 그 밖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뭐 블룸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이거는 내러티브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의 이 일련의 종목군들이 폭등을 했을 때 같이 그 수혜와 낙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많이 밀린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눌림을 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즉 실적과 이런 미래 성장에 기반한 종목군들은요 빠질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오면은 서서히 일정 지지 구간이라든지 일정 이평선과 지지선과 이런 게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지금처럼 지수가 5일선을 이탈하고 10일선을 이탈하고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주식 비중을 막 늘려가기가 굉장히 부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게 일련의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힘이라는 거는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게 관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페라리를 몰고 300km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당장 멈추겠냐고 끽 하면서 한참을 더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성이 작용하는 구간에서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성의 끝자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의외의 투매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투매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 내기 좋은 구간이 지수가 폭락하고 투매가 나와서 시장이 죽어야 수익 내기가 편하지. 시장이 맨날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가격 부담이 있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는 비중도 적어지고
상당히 좀 보수적이죠. 근데 가끔씩 튀어나오는 조단위 뭐 거래 대금 터진 종목에서는 그 거래 대금만큼 이 트레이더들도요 자금을 키우면서 베팅을 때립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5월 달에 굉장히 그런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어제 뭐 스펙 종목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올라와 1조 터지는 스펙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종목 괜찮았었고 뭐 최근에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뭐 투싼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까지도 계속 눌림을 대응하고 이런 소수의 종목에서 트레이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만 집중을 해야지 지금처럼 지수가 5일하고 1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거래 대금 없고 약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최근에 신용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미수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걸립니다. 미수라는 게요. 3일이지 않습니까? 3일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조다. 예전에 이렇게 미수 이렇게 많이 안 쌓였는데 최근 들어서 단타 개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기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정말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미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기관이면 밀어버리죠. 돈 많은 세력이면 자 거대 이 외국계 기관 이런 그냥 밀어버리면 다 죽어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미수 신용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수가 혹여나 현 상태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더 밀어버리면 지수를 사는 거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 올 말까지, 네,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 시 추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증시 일제히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예단하지 말고 만에 하나 투매가 발생하면 뭘 봐야 될지 고민하면 좋겠다. 시장은요, 말 그대로 피가 낭자할 때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이미 피가 낭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냐나 이런 신용들이 줄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담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투기 한 번 정도 무너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미 다우 차트라든지 그 외 빅테크 및 일부 서버형 종목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제외하면 최근 미 증시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많이 밀려있다. 러셀 2000 같은 거 닦아졌고 뭐 다른 종목군들 많이 밀려있는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여기에 유럽 증시도 요 며칠 조정을 보이면서 나스닥과 엔비디아만 조정이 나오면 시장은 다 깨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현재는 시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내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짜 나가야 되며 동시에 뭘 사야 될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본디 천천히 그리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칼날처럼 빠지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또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바로 6월 달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넘어야 될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이번 주에 나올 뭐 PC 물가지표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용인데요. 또한 6월 13일 날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의 방향이 결정이 날 겁니다. 당연히 9월 달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고용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판이 좀 바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채금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봐봐요. 이 지수가 올라왔어. 여기서 이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 올라오다가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와요. 야금야금 지수는 야금야금 빠집니다. 동시에 환율이죠. 환율 이렇게 빠질 때 지수 괜찮다가 환율 야금야금 올라오니까 지수 박살납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할 건지 지금의 이 흐름을 잘 지켜봤으면 연 이틀 국채금리가 올라오고 지수가 빠지는 거에 괴를 같이 해버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황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나중에 국채금리가 빠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오히려 막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의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현대차, 기아 정도를 제하면 삼성전자가 헤매고 있고 LG엔솔이 이제 80조도 깨지고 76조대까지 빠졌는데요. 시총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말 그대로 31만 5천 원 가면 딱 반토막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반토막 나면 한번 봐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투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게 투매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이제부터는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보면요, 회원님들하고 매매해도 길어야 2, 3일 안에 전부 다 승부가 나게끔 매매를 해 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포지션은 중장기로 가는 거죠. 스윙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종목군들 대응. 그래서 포트를 다 비워놓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리고 전력 인프라도 모두 다 공통점은, 기본적인 공통점은 실적 호전과 실적 개선에서 이 베이스가 깔려있는 시장이다. 과거처럼 내러티브로 강하게 올라가던 시장하고는 최근 흐름은 많이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념해야 되고, 화장품 또한 미국 시장 성장률에 시장의 베팅이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깨진다 했을 때는 이 예상치 못한 투매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종목분들 보기 어렵잖아요. 종목분들 보기 어렵죠. 이럴 때는 코스닥 레버리지랑 코스피 레버리지를 둘 다 해가지고 일정한 구간에서 딱 접근하시면, 저는 분할로 접근하면 못 먹을 거 없다, 수익률이 깨지기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깨지기 어렵다. 깨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이 화장품들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한국콜마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양호한 기업이라 지금 돌파 초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장 만약에 빠지면 좀 봐볼 생각이고, 선진뷰티도 7월달에 이벤트가 있죠. 조정을 깊게 받는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잘 봐야 될 종목이고요. 낸드와 이 ESS, 특히 이제 낸드 관련해서 그리고 ESS 관련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 이름이 뭐냐면 퓨어스토리라고 또 ESS 관련된 낸드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또 신고가 치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사실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쪽이 이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대래 실적 발표인데 과연 최근에 급등한 상태에서 또 호실 쪽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이런 낸드 쪽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력, 전선 이쪽은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종목군도 좀 밀려서 내려오는데요. 많이 내려오면 내일이 MSCI 편입 날이잖아요. 종가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오후에 수급은 들어가겠죠. 근데 단기 수급이 들어간 이후에는 시장의 이 패시브는 8월 달로 옮겨갈 겁니다. 8월 달에 이 편입 대상 중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LS 일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 일렉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이 압축하고 또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 리가캠도 좋은데요. 일단은 오스코텍, ST팜, 알테오젠 정도에서 계속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떨어지면 계속 볼 거고요. 오늘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도 이제 마감 방송을 하면서 태성 음봉 매집 성격에서 이거 시가 뚫으면은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종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 음봉 매집형 차트가 있는데요.
오늘 시가가 너무 높아서 공략을 좀 못했던 부분이고, 애플 관련해서 이제 폭스콘에 PCB를 납품하고 복합 동박을 하는 기업인데 오늘 많은 거래 대금 터뜨렸고 좀 내려온다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폭스콘 수혜주고요. PH도 계속 좋은 모습이고, 원전주들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트레이딩 중에 있어요. 선물로 사서 이 마킹이 없지만 두산은 트레이딩 중이다. 오늘도 2250원에 좀 들어가서 반등할 때 또 다 팔고, 또 내일도 한번 볼 것 같은데요. 계속 강한 종목에서 봐야죠. 우진엔텍이 반등이 좀 셌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계속 중국에서 뭐 하는 이슈 등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8월 8일 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긴 안목으로 좀 봐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다 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다를 대거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라이다 가격이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싸졌더라고. 엄청나게.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주항공 쪽은요, 저는 이거 내일 시가 절대 보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면 물린다. 왜? 2045년도까지 또 허무맹랑한 100조 딱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들은 시간에 쏠리겠죠. 근데 올라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크게 꿀밤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총상에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 겁니다. 거래대금 터진 거랑 보면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주요 지지선 이평선 다 깨어 내려왔으니까 답답한 시장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차트를 잠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우가 먼저 빠졌는데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미 보고 알고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서 매매도 하고 뭐 종목도 그렇게만 받고 하고 있는데요. 봐봐요. 다우 미증시가 먼저 꺼질 때 다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맞춰서 같이 밀린 거라고 저는 봐져요. 왜? 모든 종목이 그 엔비디아와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을 제외하면은 다 이런 구도로 갔는데요. 나스닥은 제일 강하죠. 근데 여기에서 아일랜드 갭이 있고 이 구간을 못 넘기면 다시 밀릴 구도에 있는 겁니다. S&P도 살짝 꺾이고 있고요. 좁은 구간에서 약간의 헤드앤숄더 만들어 놓고 막 갭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위에 솟구쳤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5일선하고 11선,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지면 단기간에는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지금 시장은 끌고 간다라고 봐야죠. 근데 5일선 깨지면 11선까지 다 밀려버릴 수 있고, 니케이도 강했다가 최근에 안 좋고, 그 강한 대만 시장도 오늘 개파라 하면서 5일선이 깨졌습니다. 즉 글로벌 증시가 강했던 부분에서 5일선을 계속 타고 갔다가 이 이평선을 깼다라는 거죠. 계속 5일선 타고 갔다가 깼다라는 거.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로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시에 조정을 받았어요. 나스닥을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주의하고 계속 봤어야 되고,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이유도 그에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을 예를 들죠. 강남 부동산은요, 전국에서 제일 늦게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그리고 빠지더라도 강남 불패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가 가장 늦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시장인 나스닥이 제일 늦게 빠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치면 어디 경기도 연천 같은데 뭐 변두리 이렇게 봐야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제일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큰 추세에서 만약에 또 장기평선 근처까지 온다면, 매번 지수가 빠지면 이런 장기평선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 여기까지는 대충 많이 빠져봐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5% 좀 안 될 겁니다. 5% 좀 안 될 거예요. 한 3%?
3%만 2, 3%만 빠지면은 이 근처가 오는데요. 이 근처 왔을 때 레버리지를 좀 담아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사실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이 박스만큼 빠지면 한 이 정도 810포인트 언저리가 될 거고, 이만큼 빼버리면 여기까지 빠지게 될 건데, 이만큼 뺀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어야 이 정도 빠지겠죠. 웬만한 상황이라면 여기까지는 잘 안 빠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커요. 과거에서부터 한번 강하게 밀어버릴 때는 엄청 심하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신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좀 볼게요. 하이닉스도 어제 고점 치고 나서 연속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밀렸는데요. 21선 근처까지 빠지는지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이 쌍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PSK 홀딩스가 오히려 가격 부담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후발로 올려치는지 정도만 생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삼성전자, 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빠지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이 장기 이평선 구간은 쉽게 안 깰 거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 언저리에서는 실적 반등을 하고, 만약에 이런 밴드 안에 들어간다, 저는 아마 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서. 이때 산 거는 어제 다 팔아버렸고요. 어제 여기 깨고 내려올 때 다 팔아버리고 다시 선물로 재진입을, 이런 포지션에서는 아마 삼성전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저가가 22,200원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2,200원이라는 가격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 돌파를 시켰던 이 윗꼬리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딱 지지와 저항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고 1조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1,000억이 들어왔죠. 만에 하나 이게 시장에 의해서 또 이 밑으로 떨어진다, 최소한의 지지는 해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다시 배팅은 할 거고요.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는요, 대형주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재료가 엄청나게 신박하고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이 또 빠져가지고 3분봉에 이런 5일선 첫 자리 오면 봐볼 수는 있겠죠. 최근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자금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얘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빠지면 LG전자도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원전에서는요, 지금 우리 기술 원티어였죠. 우리 기술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때 시가부터 밀고 내려와서 빠져서 무겁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기술도요, 떨어지면 이런 자리들 언저리 오면 좋은 매수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빠졌을 때 이런 구간 오면 관심은 가지고 좀 봐볼 생각이고, 원전에서. 그리고 에너토크 최근에 좀 강했는데요.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죠. 상한가를 갔던 자리 깼을 때는 현 상한가 구간하고 상한가 바로 밑에 이런 자리들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단타 정도는 나올 거다 정도 보여집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실리콘2부터 하나하나 보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점에서 약간의 고점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실리콘2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다른 종목이 조정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얘가 급격하게 밀리게 되면 실리콘2를 낙주로 항상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집니다. 저는 한국콜마를 사실 오늘 좀 배팅을 좀 했었는데요. 아침에 좀 돌파로 들어가서 사실 이 구간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안 잡았어요. 하다가 시장이 하도
난폭해서 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잡으려고 하다가 좀 안 잡았고, 만약에 이거 내일 좀 빠지면 사은펀드가 좀 들어와서 이 돌파한 구간들 지지가 아마 저는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언저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뺏어서 일단 올라왔다라는 거 긍정적이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뚫리면 단기 박스권 돌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여기도 박스권 지금 상단에서 돌파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순간이 한국 콜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최근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 이거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한 4%대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순간 급등해 가지고 사실 매매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매매하려다 안 했고, 좋은데 이게 이제 연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오늘 급등하면서 여기를 좀 넘겼죠.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빠지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지고 그래요. 오늘 안 올랐으면 한 요 정도였으니까 16,000원대 움직였으니까 16,000원대여서 오늘 안 올랐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밀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쉽게 안 밀릴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7월달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VT라든지 이 종목도 조정을 받으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SK인데요. 이온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거는 숏으로 무조건 대응을 하는데요. 당연히 오늘 숏으로 수익은 냈고 선물 매도로, 이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SK 쪽 뭐 이게 뭐 경영권 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슈로 매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ESS의 서진 시스템, 빠지면 잡아야 되는데 쉽게 잘 안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삼화전기나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오면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한양 디지텍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아마 퓨어 스토리 종목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 사실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바꾼 자리라 기술적 반등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성이라는 종목이 어제 이제 이렇게 보면 음봉 매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봉 매집이 발생하고 시가부터 이유 없이 올려버렸는데요. 이거는 조금 오바스러웠던 이슈인 것 같고, 만약 또 내리면 얘는 좀 잘 지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 자리를 안 깬다면 아마 저는 6월 달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볼 생각이고요. 어차피 애플이 6월 10일 날 공개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이콤인데요.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거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날 거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다져간다. 6월달, 7월달, 뭐 2달, 6, 7월, 8월 3달 남았는데 그 전에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따로 빼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지만은 뭐 일일이 다 설명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대응을 하고요. 뭐 레버리지 ETF 잠깐 이렇게 한번 봐드리면, 제가 이거 회원님들하고 매매할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이거 전량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2차전지 이 인버스 사서 팔고 2차전지 레버리지도 샀었고요. 하고 여기에서 에코프로 BM 쇼 때리고, 아무튼
매매할 게 많죠. 이런 구간들인 겁니다. 지금의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여기까지 또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이 오면 그래도 이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존이라는 게. 그래서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을 때 만약에 9,500원이라든지 뭐 9,000원 초반대라든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게 되면 네,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대신 이런 걸 살 때는요, 분할로 봐야 돼요. 분할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빠져야 될 이슈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할 건 아니다. 그냥 여기서 이 하락만큼 좀 빠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 언저리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걸 볼 때 이제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얘가 투매가 발생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투매가 터지면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요, 이런 기준봉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때 만들어졌던 이 기준봉의 하단이면 일단은 18,200원, 이제 좀만 있으면 18,200원이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던지 아니면 18,200원이 깨지면 이때 만들어졌던 하나의 기준봉의 이 상단이 깨지면 여기 돌파했던 지점이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7만 원까지 또 빠질 수 있다. 그럼 17만 원에서 지수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추가로 한 5에서 7% 정도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수를 단기적으로 빼고 여기에서 이제 귤적 반등을 좀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의외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조금 글로 설명한 거고요. 지금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투매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항상 이런 대형주는요, 잘 보면 이런 게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하면 개인들이 죽으면 그때 반등이 나옵니다. 이탈을 하면 개인들이 죽으면 그때 반등이 나와요. 근데 대신 이번에는 하나, 둘, 세 번의 연속적인 바닥과 장기적인 이 바닥,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여러 번 지지받았던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더 큰 거다. 근데 이 75조 이거를 뭐 50조까지 녹이겠습니까? 60조까지 빼겠습니까?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외의 반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관련된 이 ETF를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자,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